자, 합니다. 이게 2007년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쳤던 수능인데, 그래서 문제는 더럽게 쉬워요. 더럽게 쉬운데, 대신에 이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게 내면,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마음 먹으면, 이 개념 갖다가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완전히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숙제 검사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문단부터 갈게. 어려워. 왜 펜을 안 드는 거야? 한다. 1문단.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 투입될 비용하고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두 개 비교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합니다. 요게 뭔 소리냐? 만약에 기업이 놀이공원 사업을 짓는다고 해봐, 얘들아. 우리 놀이공원 만들어야지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이때는 현재 투입되는 비용은 뭐겠어? 뭐를 짓는 데 쓰이는 비용이겠어요? 그렇지. 놀이공원 건설 비용에 쓰일 비용. 그리고 나중에 놀이공원 뭐라 그럴까? 티켓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 놀이공원 사업 할지 말지 타당성을 진단한대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근데 이때 기업이 우리가 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투자 기회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동그라미, 얘가 주인공이에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에 그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그러면 잠깐 정리하고 갈게, 얘들아. 1문단 보면 진정에 막 집어 던져.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주워줘. 됐어? 잘 봐, 얘들아. 할인율이라는 건 결국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환산. 그러면 어떤 값을 환산해 주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뭐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치면 얼마지? 이렇게 해주는 게 할인이에요. 한 두 줄 정도 띄어놔봐, 얘들아. 아직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어떻게 미래 가치를 현재로 바꾸는지 안 나왔어. 자, 그 다음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자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현재의 이자율이 1년에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이야. 그럼 잘 봐, 얘들아. 내가 올해 10억 원을 빌렸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1년의 이자가 몇 퍼센트라고요? 10%야. 그러면 내가 올해 10억 원을 빌렸어? 그럼 1년 후에 내가 이 10억 원하고 이자 얼마를 더 같이 내야 돼? 1억을 같이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돼? 10억 원 곱하기 1은 뭐예요? 10억이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이 0.1이 뭐가 되겠어요? 10억에 0.1? 1억이니까 이게 뭐야? 10% 이자율이 되잖아, 얘들아. 요렇게 구하는 거야. 자, 정리해볼게. 두 칸 띄고 정리. 이자율이라는 건 뭐다? 어떻게 구한다? 내가 원금을 빌렸으면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0.1 요렇게 돼. 얘네 두 개를 곱해주는 게 이자율이야. 됐죠? 그러니까 원금 10억이었을 때 이자율이 얼마? 10%면 어떻게 된다? 이 계산에 의해서 11억이 되는 거잖아. 여기 이자율이야.
됐어, 얘들아?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율이라는 것도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은 어떤 가치를 어떻게 환산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현재 10, 이거 글씨가 좀 안 보이네. 다시. 현재 10억은 미래에 어느 정도 가치가 되지야? 그럼 이자율은 중요한 건 뭐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게 이자율이야. 현재 10억은 미래에 11억이 될 거니까. 되지? 현재 가치를 미래로 바꿔주는 게 이자율이야. 근데 아까 여기 중요한 이 설명이 뭐였냐면 할인율은 이자율의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야. 역으로. 그러면 할인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자율 10%를 예시로 치면 이 1.1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요? 역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은 어떻게 그러냐면 지금 미래 가치가 있으면 혹은 미래에 11억 원 돈이 있으면 이거를 뭘로 나눈다? 1.1 역으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이자율이 10%면 할인율은 거꾸로니까 1.1로 나누어져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할인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얘기를 빼먹었어요. 이 얘기를 빼먹고 어떻게 됐냐? 10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에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요걸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나누기로 해버리면 되니까. 그지? 역으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되시죠? 중요해서 그거 개념 좀 다른 것 좀 하나 보고 갈게. 뒤에 나오는 거랑 좀 연결이 돼서요. 잘 봐, 얘들아. 그래서 이 할인율을 언제 적용하냐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한단 말이야. 만약에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미래 가치가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할인율이 10%면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원에다가 이걸 1.1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어놨어. 9.09억 원이 되는 거야, 나누면. 마찬가지야. 미래 가치가 10억 원인데 이번에 할인율이 50%야. 그럼 어떻게 깎여요? 현재 가치는 나눠버리면 0.67억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 이 10억 원인데 똑같이 할인율이 90%가 되면 현재 가치는 5.62억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념이에요. 이게 다음 지문에 나오는데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져요. 자, 여기 중요한 거. 할인율이 높게 되면요. 이 사업의 현재 판단했을 때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애들이 조금 오해를 많이 해. 잘 봐. 놀이공원이란 사업이 어떨지, 진행할지 말지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낮은 사업을 추진할까요? 높은 사업을 추진할까요? 이유가 뭐야?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해지잖아요. 몇 배로 뿌니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서 이걸 따로 설명하고 적어드리는 건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현재 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판단했을 때 가치가 되게 높아야 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현재 가치가 적어요. 그럼 이렇게 가치가 현재 투자하면 이렇게 가치가 적은 사업인데 이거 돈 쓸 필요가 있나? 기업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10억 원으로 뻥튀기 대 100% 뻥튀기가 돼요?
아니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본문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로 그 가치가 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판단했을 때 제일 높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 지문도 요거를 깔고 가,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알아두셔야 돼. 요 공식으로 인해서 할인율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현재 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왜냐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사업을 기업은 추진한다, 정부는 추진한다.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이 문단 보자. 정부나 기업이 뭐야? 다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행할 때는 자, 1문단은 뭐였냐면 정부나 기업이었어요. 근데 2문단은 뭐냐면 공적인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는 공공적인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려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얘도 할인율이야. 똑같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할인율인데 요건 어떤 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이야? 그렇지. 공공의 공적 사업에는 이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얘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 사회적 할인율이라고도 한대요. 둘이 똑같은 말.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에요. 사회적 할인율 얘는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정상이야. 자, 이번에 공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적 사업. 요거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 공적 사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것은 뭐다? 사회적 할인율이에요. 사회적 할인율이야. 됐어, 얘들아. 그래서 요건 예를 드시거나 밑에 3번인가 4번을 푸셔야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시 좀 훔쳐보자. 자, 보자. 예를 들어서 공적 사업을 댐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보자. 국가가 댐을 건설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요. 공적 사업을 봤을 때 사회 구성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예를 들어 이 댐 건설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사회 구성원,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이때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까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까? 이유가 뭐예요? 좋아하면 높을 것 같아요. 아까 같아요로 찍는 게 아니라 1문단을 보셨을 때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요. 그럼 이 사업은 추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잘 봐. 댐 건설 했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이 댐 건설이라고 하는 공적 사업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현재 이 사업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니까. 이 할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현재 가치가 올라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를 높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댐건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면 환경오염 돼요. 라고 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댐건설 됐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겠어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나 이거 환경오염은 좀 싫은데 유리죠? 안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때는 현재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현재 봤을 때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요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일정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은 거야. 왜 일정하지 않은 거야? 이유가 뭐야? 사람마다 그게 요 소리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여기 사회 구성원마다 중요하게 느끼는 할인의 요인. 얼만큼 할인하지? 나는 이 댐 건설이 좋아. 이 요인일 때는 이 사람은 낮은 할인율.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오염이 좀 그래. 그러면 할인의 이유가 요인이 환경오염인 사람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회적 할인율은 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파악하기가 쉬워, 어려워, 얘들아.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어려워요. 그 얘기가 요거죠? 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겁니다. 아니,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 뭐가 중요하지 이거 어떻게 알아? 매우 어려워요. 그죠? 요게 단점이자 한계점이 될 거야, 얘들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한계점이 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이자율, 얘가 1번 대안이야. 그래, 그럼 사회적 할인율을 1번 시장 이자율로 대신해보자 라고 하는 애. 2번 아니야, 이거 말고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한번 적용해보자. 이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자본의 수익률로 바꿔보자 하는 입장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요거부터 적을게요. 이해를 하셔야 돼, 얘들아. 이해를. 다시 해볼게. 뭐다?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면 할수록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근데 기업들은 현재 가치가 낮아야 사업을 추진해요? 높아야 사업을 추진해요? 근데 왜 높아야 그런지 모르겠어요. 현재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가치가 되게 적어. 잘 봐. 왜 그런지 모르면 옆에다 적어봐.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A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A 사업의 현재 가치가 낮아. 혹은 이 얘기는 거꾸로 A 사업을 내가 지금 시작하면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재 A 사업의 가치가 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현재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금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금 난다는 거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 지금 초기에는 그럼 우리가 수익이 별로 안 나도 손해가 나더라도 조금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되네? 이 생각이야. 근데 만약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계산한 대로 이 뻥튀기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지수인 거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한 거야. 초기에 수익이 이렇게 적은데 손해가 나는데 이거 추진해도 되나? 손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기업은 미래에 뻥튀기가 이만큼 되겠지 하는 사업에 그렇게 도박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가치가 높은 사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현재 가치가 높다는 거는 수익이 많이 나, 안 나? 현재 많이 나니까 지금 당장 돈을 먹을 수 있으니까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제일 높은 사업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공공사업의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적용하는 할인율이 얼마인지 달라.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 왜? 할인율이 낮아지면, 할인율이 거꾸로 낮아지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니까 현재 가치가 높네? 현재 투자하면 돈이 많이 되겠네? 이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나 댐건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낮은 할인율을 생각해. 할인의 요인, 왜 할인하는지 이유가 다른 거야. 댐건설 하면 환경오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가 낮아져. 그러면 수익 별로 못 얻겠네? 그럼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할인,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깎이는 이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대안이 뭐다?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로 하거나 두 번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라는 거를 사회적 할인율로 해보자 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질문이 있는 사람. 2개 남았어, 2개. 자, 보자. 시장 이자율은, 자, 첫 번째 대안이야. 사회적 할인율은 정확한 요인을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예로 하자는 주장. 얘를 사회적 할인율로 하자는 주장.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얘 뭔 개소리냐면요. 이자율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들아 잘 봐. 만약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100만 원 저축했다고 봐. 이때 연 이자율이 이럴 리는 없지만 10%야. 연 시장 이자율이 10%야. 그럼 내가 은행에 100년 동안 저축을 해두고 안 꺼내면 1년 뒤에 얼마를 받는 거야? 원금 100만 원 플러스 시장 이자율에 의해 얼마? 10만 원을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결국 110만 원을 받는구나.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까 비슷한데 내가 이번에 대출을 받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는다라고 쳐봐. 그러면 100만 원일 때 연 이자가 10%면 내가 내년에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100만 원 플러스 얼마 더 갚아야 돼? 이자율 10%면 10만 원 더해서 갚아야 되잖아. 갚을 때 이자까지 쳐서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 어렵지 않지? 이때 이 시장 이자율은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 결국 위의 얘기는 뭐냐면 1문단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야. 이자율을 역으로 한 게 할인율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거꾸로 현재의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할인율로 거꾸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1문단.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아까 이 애매모호했던 사회적 할인율을 그래 그냥 시장 이자율하고 똑같이 하자. 이러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거야. 얘는 애매모호하니까 이자율로 하자. 이자율 거꾸로 하면 어차피 이게 할인율이잖아, 얘들아. 요런 주장이 있다는 거야. 됐지? 어렵지 않아? 한편 두 번째 이제 대안이 나왔죠? 동글뱅이 2번이 뭐였어요? 민간 자본의 수익률, 요거를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에요. 이거 좀 어려워. 좀 어려운데.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분에서도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 얘들아. 공공사업 아까 댐 건설을 예로 들어보자.
댐 건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정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도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민간 기업도 얘한테 투자할 수 있어요.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뭐다? 이 민간 부분이 투자해서 얻는 이 수익률을, 민간 부분에서만큼 높은 이 수익률을 공공사업에서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민간이 사업에 투자해서 얻는 이 수익률을 사회적 수익률로 하자는 거야. 수익률이래, 할인율.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할인율을 높게 하자는 거야, 낮게 하자는 거야? 높게 하자는 거야. 기업이 투자해서 얻는 그 높은 수익률만큼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이 사회적 할인율도 높게 하자.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자 이거야. 뒤에 나오지만 근데 기업이 공공사업에 잘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기업가의 마인드를 모르는 건. 그러나 이 시장의 이자율 첫 번째 대안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 두 번째 대안을 사회적 할인율로 이렇게 적용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왜 그렇다? 우선 두 번째 얘의 단점부터 알려주는 것 같아요. 공공부문의 수익률. 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자, 공공사업의 수익률이 민간 사업의 수익률만큼 그렇게 높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민간 기업이 투자해요, 안 해요? 수익률이 하죠, 그죠? 민간 기업이 투자가 가능한 부분인데, 정부가 굳이 거기에 세금을 써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놔두면 민간 기업이 할 테니까. 정부가 돈을 쓸 필요가 없어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즉, 이 기억의 말은 얘들아, 정부는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야? 정부는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야. 이유가 뭐야? 돈 되는 건 이미 민간이. 그렇지. 돈 되는 건 어차피 민간이 안 시켜도 지가 껴들어서 할 텐데 정부가 굳이 국민의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뭘 해라? 민간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수익률이 낮은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나요? 아, 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어. 자, 정리 한번 해볼게. 3, 4문단 뭐 통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것만.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높으면 여기에 누가 투자를 한다?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정부가 이런 사업에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부는 거꾸로 어떤 사업? 수익률이 낮은 사업을 해야 돼. 이런 사업은 기업이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지? 요게 아마 이제 기업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거의 끝났어.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얘네 대안 두 개가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야. 아, 중요한 건 뭐야? 시장의 이자율, 민간 자본의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단기적이에요, 단기적. 반면에 이 사회적인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아, 위에 이 대한 이자율이나 수익률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거고 얘는 장기간에 나타나. 그러니까 얘를 얘로 대안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회적 할인율을 이자율이나 수익률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맞지가 않는 거야. 시기가 다르니까 나타나는.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이 민간의 수익률처럼 이 눈앞에 있는 수익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지속 발전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앞의 개념을 상기해 보세요. 마지막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문단. 만약에 사회적 할인율이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다면, 중요한 건 뭐다? 사회적 할인율이 높다면이야. 그러면 다시 1문단 거 상기해 보세요. 괜히 지웠네. 할인율이 높으면요, 현재 가치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현재 가치가? 왜 내 기억이랑 달라? 할인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 줄어든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사업, 사회적 할인율에다가 높은 이 할인율을 적용하면 지금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1문단에 의해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 이익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공부문의 이 사업은 이 높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의 수익률처럼 이익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고요. 문제 풀고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문제는 쉬울 거예요. 준비 시작. 그렇지. 그거지. 어? 그렇지. 아주 생쇼를 다 해가지고.
누가 엉망진창이야. 조용히야. 자, 보자. 자, 요게 44번이 이 평소에 빌빌대는 애들이 요거 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걸 결국 중심 주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개소리가 될 것 같고요. 2번 아니면 4번으로 추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뭐 나오긴 해요. 지속 발전 가능하게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2번, 4번 고려했을 때 핵심적인 글의 중심은 4번이죠. 4번. 채점하시고 45번이 이 당시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게다가 작년 한백고 2 요거 똑같이 이 요지문 나왔었는데 선배들이 요거에서 조금 빌빌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거기를 강조해서 설명했더니 웬만해서 다 맞췄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해야 된다. 수익률 낮은 곳에 정부가 투입하고 높은 곳은 누가 투자해요? 민간 기업이 투자한다. 서로 보완해야 된다. 요 소리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강조했던 것만 조금 마치 이해했다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놀이동산 사업을 나는 추진하고 싶어요. 그럼 요때는 어떤 이익률을 적용하겠어요? 추진하고 싶으면 낮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나 이 사업은 별론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가치가 내려가서 이 사업을 하기 싫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볼게. 1번.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대. 그러면 얘는 이 주민은 이 사업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야, 그 사업 왜 하냐? 전망이 그렇게 불확실한데. 그러면 이 사람은 높은 할인율 적용해? 낮은 할인율 적용해? 근데 얘 낮다고 하니까 틀렸지. 두 번째도 봐봐. 이 놀이공원보다 후손을 위한 환경이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놀이공원 사업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네.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적용해서 푸신 분은 잘한 거예요. 그러면 변형 문제로 얼마든지 어렵게 나와도 계산하는 것만 잘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다 맞은 사람. 좋아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떡볶이를 이때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